원유 투자에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원유 가격이 원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ETF 세배수가 전부 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상장 폐지되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셨으면 다행이고요.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래서 원유 3배수 ETF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데 여전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 정보를 좀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일단 3배수 말고도 원유 ETF 관련해서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3배수가 아니더라도 1배수, 2배수, 그리고 원유와 직접 관련된 회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원유가 아니더라도 원유 시추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이 구성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행여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상품 중에 UCO라는 ETF가 있습니다. UCO는 2배 정도 되는 상품인데 미국 거고요. UCO는 코드입니다. WTI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원유 ETF는 일반 ETF하고 다르게 몇 가지 들어가는 돈들이 더 있어요. 예를 들면 롤오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코 백어데이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를 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 종목은 2배수 종목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주구장창 우하향하고 있죠. 지금은 1.43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UCO라는 종목은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유 시장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역배열 상태에 있습니다. 15일, 30일, 60일선이 완벽하게 역배열 상태에 있죠. 반등을 하려면 정배열 상태로 가야 돼요. 앞서 2019년 1월달 차트에서처럼 15일선과 30일선이 최소한 정배열이 되어져야만 반등의 기미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2009년 이전도부터 상장되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때는 1081불에서부터 고가를 형성하고 내려왔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유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장 폐지 안 되면 다행인 거고요. 상장 폐지되지 않고 원유가 협상이 되어져서 시장이 건강하게 움직이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 협상이 안 되고 행여나 상장 폐지가 된다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상품이 2008년도도 잘 이겨냈고, 앞서 2016년도에 배럴당 20달러를 깨고 내려갔을 때도 잘 버텼던 상품이라고 본다면 그냥 기대죠. 이 상품도 그럴 가능성은, 확률적 가능성, 논리적 가능성은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유 시장의 판도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가장 유익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이런 종목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거나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1배수 상품인데 USO라는 상품입니다. 코드명이 미국 거고요. 이것도 역시 WTI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는 0.84% 됩니다. 앞에 거는 좀 더 높아요. 아무래도 2배수라 보니까.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 상품도 역시 우하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앞서 보신 2배수 상품과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정배열로 해서 꺾여 넘어갔고요. 그 뒤로 계속 우하향 하다가 지금의 모습이 유사합니다. 지금 4달러 정도 되죠. 여기서 모양을 틀고 가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1배수 상품이니까 2배수보다는 좀 더 레버리지가 크지 않아서 위험 부담은 덜 할 것 같고요. 3배수 상품보다는 배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크지 않겠지만 안전도의 측면에서 보면 이 상품이 가장 안전한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흐름을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팁으로 말씀드리면 12분 차트하고 60분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좀 차트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글로벌한 상황에서 원유 전쟁이 역시나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이 상품은 역시 2009년 이전에 2008년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품이고, 2016년도에 배럴당 20달러를 깼을 때도 역시 이 상품도 잘 버텨냈죠.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상장 폐지만 되지 않는다면 원유 전쟁을 끝내고 났을 때는 역시 이 부분도 괜찮은 상품이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ETF만 있느냐? 원유와 관련된 상품은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오늘은 한 가지 상품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인데, 이건 회사입니다. ETF가 아니고요. OXY라는 코드명을 갖고 있고요. 옥시덴탈이라는 기업은 미국 기업입니다. 역시 이 기업은 미국의 석유, 가스, 화학 관련 기업이고요. 1920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1920년부터 2020년까지 100년의 역사의 기간 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을 텐데 건재하게 지금까지 온 기업이죠.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간단한 소스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치해보면 다 나오는데, 일단 이 기업은 요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역시 원유 기업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원유 전쟁이 끝나야 어떤 해결될 기미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회사는 원유 전쟁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변수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럼 이 기업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일단 이 기업은 직원들의 급여를 30% 삭감했습니다. 경비를 줄여서 버티겠다는 얘기죠. 근데 직원들 월급만 삭감한 게 아니고 CEO도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81%. 임직원들도 급여를 삭감했네요. 평균 68%. 그 밖에 이제 복지 혜택이라고 얘기하는 체육관 멤버십, 체육관도 주나 봐요. 통근 보조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티려고 자구책을 만든 거죠. 그 자구책이라고 해봐야 지금 원유 전쟁이 끝나야 해결되는 거니까 비용 절감하는 것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핵심은 원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기업이 안 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기업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사실 지표라는 것도 믿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위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요소들도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건데, 일단 칼 아이칸이 붙었습니다. 칼 아이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주의 투자자입니다. 기업 사냥꾼이라고 얘기하죠. 이분이 붙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칼 아이칸이 옥시덴탈 지분이 2.5% 정도 됐는데 지분을 늘렸습니다. 새로 6,600만 주를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이 지금 9.9%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 아이칸이 행동을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행동이 뭐냐? 일단 CEO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살려면 CEO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뀔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회사를 좀 값어치 있게 만들려고 칼 아이칸이 뭔가를 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칼 아이칸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합니다. 이득이 될 만한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건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겁니다. CEO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경영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경영 판단이라는 것이 최근에 이 기업이 계속해서 M&A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인데, 그 중에 셰일 기업인 아나다코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나다코를 인수하는데 그게 작년 2019년 5월달에 인수했거든요. 그게 55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67조 정도 규모의 돈인데, 칼 아이칸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도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손실을 입었고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우디와 러시아가 유가전쟁을 벌이면서 폭락을 더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옥시덴탈 주가가 한 70% 폭락했습니다. 아이칸만 붙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워렌 버핏이 붙었습니다. 아나다코를 인수했다고 2019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9년 5월에 인수했습니다. 그때 워렌 버핏도 가치 투자에 동참을 합니다. 그게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6,700억, 요 정도를 같이 투자하면서 인수를 한 거예요. 투자 조건이 뭐였냐면 연 8%의 배당금, 그리고 보통주 8천만 주를 주당 62.5달러에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 행사 가격, 요것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겁니다. 워렌 버핏의 성향상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식은 일반 투자자한테도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줘요. 제가 알기로 한 7%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칼 아이칸 붙었죠, 워런 버핏 붙었죠. 물론 지금은 손실을 보고 있긴 하지만 코드를 빼지 않은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투자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이 기업이 부도만 나지 않는다면,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차트를 보겠습니다. 70%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87.67달러에서 지금 11달러, 최저 9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 마이너스 5% 빠졌네요. 원유 전쟁이 계속 진행되어지면 더 빠질 가능성도 크겠죠. 가격적으로 보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부도가 나지 않는 선에서, 망하지 않는 선에서, 차트도 보면 지금 완벽하게 역배열이죠. 이 부분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모양새를 알 수 있겠죠. 2000년대 초반까지 보면 7달러에서 지금까지 올랐다가 117달러까지 올랐다가 11달러. 그래서 원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회사도 한번 공부하시면서 원유 시장과 연관지어서 시장을 보신다면 굳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공부에 상당한 메리트를 주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인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공부하셔서 이 어려운 장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